아니, 진짜로 모든 재산을 다 줬다고? 응,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믿었거든.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와, 형님, 정말 착하셨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떠났어요? 응,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지.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인생이 텅 비어 있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어쩌면 이건 지금 누군가의 생생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삶의 굴곡을 지나 이제는 인생의 가을에 들어선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가 저처럼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오늘도 누군가를 살게 하니까요.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저는 그게 제 삶을 설명하는 가장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밥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도 사치였고 새 옷이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교복도 윗동네 형이 입던 걸 물려받았고 운동화는 양쪽 다 까지도록 신어야 겨우 새 걸 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땐 다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나는 언젠가 꼭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희 형제를 키우셨기 때문에 저는 집에 손 벌릴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그 다음엔 배달, 막노동, 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고생이라 하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토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첫 달은 적자였고 둘째 달엔 간신히 본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닥부터 시작한 인생이니까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려는데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던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책임져야 할 가족들,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든 마음. 우리는 그런 상처 위에서 서로를 이해했고 서서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뭐 거창한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감정이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둘이나 생겼고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항상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아내는 늘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 주었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같이 늙어갑시다. 평생 같이 살아요. 그때는 그 말이 평생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열심히 아꼈고, 더 열심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군요. 어느 날 아내가 조금씩 기침을 하더니 몸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감기겠거니 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저는 모든 일을 접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밤새 아프면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주고 조금이라도 웃게 하려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고 그 따뜻한 사람은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도 들려오지 않는 발소리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는 기다릴 사람도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저는 그 허전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마음도 따라가나 봅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웃는 법도 잊게 되더군요. 누가 그러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그날부터 삶의 의미를 한 번 더 찾아야 한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뒤로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외로움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식사도 혼자, 명절도 혼자 보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은요,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저는 사랑이 그리워졌습니다.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다시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더 깊어지죠.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몇 해가 지나고 저는 여전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익숙해져 가던 무렵이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제는 좀 누굴 만나봐도 되지 않겠냐? 형님처럼 따뜻한 사람 혼자 두는 건 너무 아깝다니까요. 당신 인생도 중요하잖아.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솔직히 처음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고 가볍게 차 한 잔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죠.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며 외로움 속에서 견뎌온 사람. 말투도 조심스럽고 눈빛도 슬퍼 보였지만 그 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예전 같으면 이런 날씨에 같이 산책했는데요. 그렇게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오가며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같이 식사하고 시장도 보고 공원을 걷는 그런 일상이 어느새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오랜만에 많이 웃었습니다. 예전엔 혼자서만 듣던 음악을 같이 듣고 혼자 걷던 길을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간 날이었는데 그녀가 바다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다시 사랑해도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가족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이제는 나도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다. 물론 처음엔 아이들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떠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이런 말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도 몰래 그날 밤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래. 그냥 혼자서 더는 못 버티겠어. 이해해줘.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살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보다 집안일을 더 잘했고 저는 그 따뜻함에 하루하루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렇게 살 거면 혼인신고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를 책임질 수 있게. 그 말이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앞으로의 인생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면 그만한 신뢰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말했습니다. 어차피 두 분 다 나이 있으시고 서로 외롭지 않게 지내시려는 거면 혼인신고하는 게 낫죠.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녀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부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종이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더군요. 그건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따뜻한 선물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선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설마보다 그럴 수 있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재혼 후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고 무너졌던 제 삶에도 다시 꽃이 피는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늘 그렇게 조용히 깨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보험 서류 이거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처리하기가 불편하네.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명의가 다 당신 걸로 되어 있으면 복잡해진다더라. 우린 이제 부부잖아.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것도 내 거지. 그 말들 어찌 보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이 정도 믿음은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명의만 바꿨습니다. 다음엔 통장 공동 명의로. 그러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도 당신 명의만 되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선 조금 불안해.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나중에 혹시나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는 아무 권한도 없게 되는 거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고 했잖아.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도 예금도 심지어 노후를 위해 마련해뒀던 오피스텔까지 그녀의 이름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넘겨주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날 위해 잘해줬잖아.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지켜야 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며 하나씩 하나씩 제 이름이 빠진 서류들이 늘어갔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저녁 늦게 들어올게. 밥은 챙겨 먹고 있어, 알겠지? 그녀는 늘 그랬듯이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약속이 길어졌겠거니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옷장엔 옷이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녀 명의로 바뀐 서류들이 정리된 채 놓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적 없이.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빈 옷장, 차가운 침대, 혼자 앉은 식탁 앞에서 현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찾아오는 감정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자책.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내어준 나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노후 자금도 모두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걸 잃는다는 것.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영원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 저는 한동안 사람을 피했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사랑 같은 거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이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끝에서 작고 희미한 희망이 다시 찾아왔으니까요. 모든 걸 잃은 그날 저는 정말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허공에 풀썩 주저앉아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었다고요? 그건 단지 결과였을 뿐입니다. 진짜 무너진 건 그 재산이 아니라 제가 지켜온 삶 전체였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아니 몇 달을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문은 잠긴 채였고 커튼은 닫힌 채였으며 시간은 그저 어둠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밥이요? 입에 넣는 건커녕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연락은 모두 끊었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 나이에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지?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방 정리를 하다 서랍 깊숙이 놓여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함께 일하던 직원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껏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웃는 게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사진 속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은 나인데 지금의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웃음은, 그 활기찬 눈빛은, 그 열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이대로 주저앉을 거야? 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 다시 일어서야지.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아내. 생각해보면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 점이 가장 좋아요. 그 말을 곱씹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만약 지금 살아 있었다면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여기서 멈추지 마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행복이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인생을 포기하긴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
내가 모은 재산은 잃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경험과 사람들까지 잃은 건 아니라는 확신. 다시 살아보자. 이번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이 작은 결심이 결국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게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다시 필요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시절, 저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용기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지금의 저를 보여주기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문득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며 고생했던 직원들, 언제나 저를 형님이라 불러주던 후배들, 그리고 인생의 여러 시기를 함께 버텨준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말 전화를 걸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혹시 내 사정을 알게 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대체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동안 연락 없어서 걱정했잖아요. 뭐가 됐든 다시 시작해요. 예전처럼 우리 또 해봅시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따뜻한 말들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래 알고 지낸 후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희 동네에 가게 하나 비었는데요.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형님이 하시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부담은 마시고요. 시작만 해보세요. 제가 도울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될까? 하지만 곧 제 안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래, 이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렇게 저는 작은 찻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상호명도 거창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딱 두 글자. 다시 살아가는, 다시 웃는,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몇 개, 주방 한 켠, 그리고 벽면에 걸린 오래된 시계 하나. 그 시계는 예전 사무실에서 쓰던 거였는데 다시 돌려보니 제 마음까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문을 열며 향긋한 차를 준비합니다. 홍차, 둥글레차, 국화차, 대추차. 따뜻한 차를 내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그 순간 내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네 어르신이 들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차도 좋고 음악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들으며 웃고 있자면 예전 그 웃음 많던 나로 조금씩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가끔은 예전 동료들이 들러 형님, 그때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하며 웃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아이와 함께 오는데 작은 찻잔을 잡고 조심스레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뿌듯해지고 내가 만든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찻집 안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고 차 주전자의 김이 은은히 피어오르는 걸 볼 때면 마치 살아있다는 감각이 가슴 깊이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찻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제 삶의 두 번째 막을 연 무대이자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되찾은 공간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삶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다시 믿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지해주는 따뜻한 한 사람의 손길이라는 걸요. 이제는 모든 걸 되찾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다시 기대게 되었고 다시 믿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되찾았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도 시간도 젊음도 다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지금도 지난 날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걸어간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걷는 길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내가 버텼구나.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졌던 그날, 저는 세상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사람 때문에 무너진 마음도 결국은 사람 덕분에 회복된다는 것.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상처는 다시 아물 수 있으며 무너진 자존감도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다시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성공이란 말을 돈이나 명예, 커다란 집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았고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성공은 결국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 삶을 후회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이 작은 찻집에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마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며 내 삶이 어떤지조차 모르고 살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팠던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천천히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지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한때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자책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상처와 실수를 품은 나 자신에게 괜찮아, 수고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천천히 나답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고 다시 믿으며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을 진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상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의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무너진 그 자리에 또 다른 시작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겪어봤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저 클릭 한 번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용기 한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저도 꼭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꼭 안아주세요.